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작년 11월 10일경에 발생한 사이안전송 집단 처형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단순히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에서 내연녀와 불륜 관계를 가지다가 화가 나서 돌아오는 길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자 홧김에 이제 그 간부들을 죽이고 막 도륙냈던 이제 그런 사건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김정은의 화풀이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그 내막을 점진적으로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김정은의 화풀이가 아니라 김정은을 테러하기 위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막지 못한 이런 책임의 일환으로 당시 도로 교통 이제 군무를 섰던 사이안전송 간부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김정은의 대외 활동 국내에서도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비행기가 이제 거의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사실에 따르면 북한 공항의 60%가 지금 폐쇄가 됐기 때문에 김정은이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비행기가 불의의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김정은 본인도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왜 비행기를 안 타고 기차로만 다녔는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는 기차, 단거리는 승용차로 움직이게 되는데 평양 원산 이 구간은 김정은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그 개인 별장이 원산 갈마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그의 어머니 고영이가 제일 좋아했던 곳이고 김정은 남매를 데리고 은폐해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가족 여행 북한에서는 가장 이제 그 바다가 맑고 쾌적하고 또 별장이 잘 된 곳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물론이고 김정은의 가족들이 자주 가는 곳이죠. 2012년도 초에 데니스 로드만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 친구가 외신과 이제 기자 회견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낙원에 갔었다. 정말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낙원인데 그 낙원이 어디냐? 바로 원산 갈마 별장이었습니다. 그 원산 갈마 별장에서 데니스 로드만은 거의 뭐 반나체 수준의 접대원들의 어떤 향응을 받으면서 정말 지상 천국의 어떤 그런 맛을 본 거죠. 자, 그걸 단순 그렇게 표현했고 데니스 로드만은 이제 평양에 가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못 갔죠. 자,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를 자주 활용하는 김정은의 동선이 이제는 북한의 뭐 허위 총국이라든지 그 일반 군부대, 일반 간부들에게도 이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보만 알게 되면 이게 김정은이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시간에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것만 알게 되면 매복해 있다가 김정은의 차량을 공격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자, 이 사건의 내막을 저희가 아주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북한 내부의 반체제 이 세력들이 아마 군대 계열의 세력이 아닌가.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인민군대 지휘관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자, 그 복수를 위해서 자, 인민군대 그 지휘관 이 사람들은 형동생 사이 뭐 이런 사이로 이제 결의 형제를 맺고 자기네끼리 그런 끈끈한 우리를 유지하다가 자기 상관이 죽거나 자기 어떤 우형제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그 북한에 그런 약간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 내부에서 군부대 내에서 북한이 개발한 이제 불세 2호라는 휴대용 미사일이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9K111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휴대용 반탱크 미사일을 이제 개조한 것인데 이게 북한 말로 불세 2호입니다. 불세 2호는 열 압력탄이라고도 불리는데 웬만한 장갑차, 웬만한 탱크까지도 뚫어내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참관을 해가지고 이 열 압력탄의 불세 2호의 시범 훈련을 본 결과 탱크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자, 이걸 이제 북한 정권이 저기 중동 지역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수출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항구에서 어떤 북한 배가 압류가 됐는데 그 배 안에 바로 이제 불세 2호가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제 놀란 것은 이 불세 2호의 성능이 김정은이가 자랑한 것처럼 탱크의 웬만한 철갑을 갖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 불세 2호가 김정은이 타고 있는 방탄차를 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방탄차는 웬만한 미사일에도 견딜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탄으로 돼 있고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방탄차를 선물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미사일에 맞아도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탄탄한 차량이고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세 2호가 이제 분일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이제
도난당한 상태에서 찾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위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 평양 과기대 앞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남사 분기점 그리고 평양 고속도로를 진입하면서 다시 분리가 돼서 여기서 상원, 수안, 곡산, 법동을 통해서 원산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테러리스트들이 만약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줄여지는 이 구간에서 이제 매복해 있다가 그걸 쏘는 게 중요하겠죠. 아마 이제 김정은이 원래 대낮에 원산에서 평양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아마 이제 소문이 난 것은 그 내연녀와 이제 뭔가 하다가 싸워가지고 불만을 품으면서 새벽 2시에 이제 막 안 자고 들어오다가 이제 사이안전성 이 교통안전원들이 김정은이 들어오는 이 길목에서 제대로 군무를 안 서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제 너부러져 있는 자 이런 상태를 발견해가지고 노발대발해서 그 현장 책임자는 물론이고 사이안전성 평양 김정은 경호 담당 도로 담당 이제 이 간부들을 갖다가 대거 처형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이안전성 요원들이 김정은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주변을 다 수색을 하고 누가 매복하지 않았는지 저격수들도 있고 불새 2호 같은 휴대용 미사일을 몰래 감추고 들어온 자들이 그 시간만 알게 되면 거기 숨어가지고 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길목에서 숨어가지고 그걸 쏘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안전성 교통 무장 병력이 군무를 안 서고 완전 너부러져 있기 때문에 저기의 손에 그러니까 김정은을 테러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 김정은의 동선이 만약 확인됐더라면 김정은이는 죽은 목숨이죠. 다만 언제 김정은이가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대략 어느 정도에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군무를 서면서 그 주변을 다 수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상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훨씬 지난 다음에 새벽 2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이안전성 간부들이 뭔가 해이돼 가지고 너부러져 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군무를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10명 이상을 처형하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한 사건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원산 갈마지구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지키는 길목을 지키는 사이안전성 교통안전원들을 갖다가 집단 처형한 사건은 단순히 김정은의 내연녀와 싸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인 사건이 아니라 이 불새 2호라고 하는 열압력탄 그러니까 개인용 이제 휴대용 미사일이죠. 이걸로 이제 김정은의 그 승용차 그러니까 방탄차로 갖다가 숨어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과 연계돼 가지고 뭔가 이제 사이안전성 간부들에게 엄청난 처벌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저희가 이제 내부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정보를 들었을 때 단순한 내연녀 사건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한 11명 정도 되는 북한의 사이안전성 간부들을 처형하거나 처분한 이 사건이 그게 말이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추가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김정은의 화풀이 사건이 아니라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이는데 그 징후가 보이는 그 시점 그리고 장소에서 그걸 지키던 사이안전성 요원들이 군무 태만 그리고 이제 아예 방치한 상태.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가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것을 누군가 알았더라면 바로 그냥 그 휴대용 미사일 가지고 김정은의 그 개인 승용차를 쏘게 되면 그럼 바로 죽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중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11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이제 큰 사건으로 발견되지 않았냐 하는 저희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봤던 사이안전성 간부들의 집단 처형 사건이 우리가 이제 추가로 취재해본 결과 김정은 테러와 연관성이 있었다. 이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달해 올립니다. 북한 내부에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해서 김정은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보위성 결사대가 김정은을 이제 테러하기 위해서 생물학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배포하려고 하다가 적발돼 가지고 끝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북한의 드라마에 지금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걸 저희가 나중에 방송으로 이제 할 예정인데 그 정도로 아주 섬찟한 사건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2,300만의 인민들을 노예화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그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돈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가겠냐 하는 것이 저희 방송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